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금년도로서 제일 춥다고 하는 날, 더욱이 또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 서정숙 의원님과 송 의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이광평 목사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여기 몇 면을 보니까 결국은 참 함께 안보를 담당했었던 전우들이었었고, 믿음의 또 동역자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연말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리 때문에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 백선엽 대장님 기념사업회에서 저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백선엽 대장님의 상을, 그 이름으로 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심히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1959년에 임관에서 나올 그때 이미 그분은 참모총장을 다 역임하셨던 대선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적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지만은 육군사관학교 교훈이 지인용입니다. 지인용을 모두 다 갖춘 분이 그분이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용장보다는 지장보다는 득장을 우리가 장군들은 갈망하는 입장에서 그분은 그게 표상이었었다. 과연 제가 그분의 이름으로 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주는 상도 되지만은 잘하라고 하는 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현역에 계실 때보다는 나오셔서 전쟁기념관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끊임없는 집필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하면서 후배들을 지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그분처럼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저의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그분처럼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뜻이 이 상에 담겨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개별적으로도 많이 만났고, 또 그분이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강조하신 여러 가지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최학철 작가께서 최근에 책을 펴내신 하늘의 별이 되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모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백선엽 대장님 다부동 전투,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선두에서 싸울 테니 내가 만일의 경우 비겁해서 돌아서면은 나를 쏘아라 하는 그 말을 대표적인 말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온 결과 아마 그 내용을 아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듬어 보니까, 이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열차를 타고 떠나시게 됩니다.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 서울경찰청장이 설득을 하기를, 만일의 경우 서울에까지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저쪽에 수대문 형무소에 있는 그때 소위 공산주의자들을 수천 명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올 것이 이 경무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포로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전쟁을 더 버텨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은 빨리 서울을 떠나셔야 됩니다 하는 이 강곡한 말씀에 의해서 떠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겁하게 떠났느니 도망갔느니 하는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쉽게 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도착하고 보니까 대구였습니다. 내가 왜 대구까지 왔어야 해? 다시 그분이 돌이켜서 대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항을 계속해서 하는데, 전항을 계속 밀리다가 다부동까지 내려왔을 때 대구에 임시 수도가 있었습니다. 워커 장군과 메가더 장군 모두가 다 이제 여기서는 더 안 됩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과 동시에 미국은 또 하나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뉴 코리아 플랜이었습니다. 뉴 코리아 플랜은 뭐냐 하면은, 한국은 더 이상 이제는 지탱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는 군인 가족을 포함해서 고위급이죠. 정부의 요인들 해서 62만 명을 어디로 보내기로 했냐면 서사모아에 있는 어떤 외딴 섬에다가 망명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정식으로 통보는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 무초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위험하니 제주도라도 가시죠. 안 그러면 일본으로도 가시죠. 제주도 내가 왜 그 길 가느냐. 더욱이 일본에 왜 내가 가느냐. 그러면서 허리에 항상 차고 계셨던 모젤 권총을 꺼내 가지고서 흔들면서 여기에 탄환이 3발이 들어있다. 하나는 공산군이 오면은 그놈을 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먼저 프란체스카 내 마누라를 쏘고 인민군을 쏘고 그러고 내가 죽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얘기가 전파가 돼서 워커 장군에게 갔고 워커 장군은 그때 당시에 철수를 하라고 하는 본국에서의 압력도 뿌리치고 자기가 그때 결심을 한 겁니다. 메가드 장군하고 함께. 만일의 경우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상은 지탱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의지가 워커 장군에 전달이 됐고 워커 장군은 스탠드 워 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했고 낙동강 전선은 원래 다부동 전선이 아니라 낙동강 전선이고 낙동강 전선은 워커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백선엽 대장님의 그와 같은 용기와 그와 같은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 낙동강 전선의 워커라인에 주도했었던 워커 장군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이 워커 장군은 그때 당시에 그분이 1989년생입니다. 1889년생입니다. 백선엽 대장님은 1920년생입니다. 31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은 노병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백선엽 대장님은 여기에 제가 여기 조사를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기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워커 장군 동상 앞에서 백선엽 대장님이 이것은 워커 장군의 동상을 당연히 전사하신 도봉동 쪽에 세워야 되는데도 그때 당시에 메가드 장군 동상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불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 세웠다가는 다시 또 엄청 참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8군 안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8군 안에 세웠다가 지금은 평택으로 가 있습니다. 이 동상 앞에서 8군으로 평택으로 옮기기 전에 이번에 이 동상 앞에서 이번에 서성이었었고 멘토였었고 존경하는 선배 군인이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백선엽 대장님이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분을 만났을 때 이 양반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30살밖에 안 되는 내가 61살이 되는 워커 장군으로부터 내가 그분의 용기를 배웠고 전술을 배우고 다 배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이 워커 장군의 이제 돌아가신 날을 기념을 원래는 1950년 12월 23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죠. 근데 매년 그때 다부동 지역에서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현역은 물론이고 예비역 중에서도 장군들, 영관 장군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그걸 알고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원래 12월 23일 날 해야 되는데 너무 춥기 때문에 그분의 생일이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했습니다. 12월 3일 날 했는데 금년에는 12월 3일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내일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8군에서 항상 군악대도 나오고 조총수도 나옵니다. 한국군은 누군가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전쟁이면서 잊혀지고 싶은 전쟁이면서 거기에서 따라서 영웅도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는 잊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폐갑 때 워커 장군이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계셨으면 90세를 넘겼겠죠.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님은 내가 살아있는 한 그분들이 30년, 40년을 살지 못했던 그 역할을 내가 하면서 죽겠다. 생명의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기념 행사를 사업을 하면서 뭘 할 것인가? 상을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쓰는 거 당연히 해야죠. 알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이 한반도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의 장군들의 아들들이 130여 명의 장군들의 아들들이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사 부상 당한 사람이 한 40여 명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에 제가 여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분들이 목숨 바쳐서 지켰던 이 대한민국이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지금 넘어가게 돼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분들을 진정 기념하고 기른다면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오늘 국회의원님들도 오셨고 더욱이 전우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당면된 내년에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제는 공산화가 되는 대한민국을 건지는데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오늘 우리 모인 이 사람들의 결단이고 상을 받은 저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